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텔의 2분기 실적 발표 후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지 않으셨다면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텔 코퍼레이션은 최근 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을 밑돌았으며 그 결과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무려 18%나 하락했습니다. 높은 연구개발 비용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AI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경쟁사들에 뒤처지고 있으며 주요 사업 부문에서도 성장세가 미약하고 현금 흐름 문제도 심각합니다. 인텔의 3분기 가이던스도 약세를 보이며 주당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텔 코퍼레이션은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우 약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여러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텔은 현재 진행 중인 AI 붐에서도 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주가 급락은 인텔이 지난 몇 달 동안 보여준 실망스러운 성과로 인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인텔은 매출과 순이익 모두에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분석가들의 기대치가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그마저도 하회했으며 매출은 소폭 감소하고 순이익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현재 분기 가이던스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인텔의 주가를 하락시켰으며 작성 시점에서 주가는 52주 최저치인 $24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시간 외 거래에서 18% 하락한 수치입니다. 금요일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초기 시장 반응은 인텔이 지난 몇 달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실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텔 코퍼레이션은 가장 잘 알려진 반도체 회사 중 하나이며 매출 측면에서 가장 큰 플레이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익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한때 훌륭한 제품과 높은 가격 책정 능력으로 강력한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인텔은 반복적으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제품 출시와 새로운 공정 도입에서의 어려움이 포함됩니다. 또한 인텔은 높은 자본 투자로 인해 현금 흐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때때로 일이 잘못되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인텔은 이번 2분기 보고서로 투자자들을 다시 한번 실망시켰습니다. 매출은 예상보다 약간 적었지만 엔비디아와 AMD와 같은 경쟁사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동안 매출이 감소한 것은 큰 우려사항입니다. 인텔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R&D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규모와 규모를 갖추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경쟁할 수 없습니다. AMD는 며칠 전 데이터 센터에서 115%의 성장을 보고했지만 인텔은 데이터 센터 및 AI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달 말 실적을 발표할 때도 데이터 센터 성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텔은 AI 테마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R&D에 많은 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부족하고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는 것은 우려사항입니다. 인텔은 3분기에 가우디 3 AI 가속기를 판매할 계획이지만 이는 인텔이 경쟁사들에 뒤처진 사실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인텔의 클라이언트 컴퓨팅 사업은 2분기에 9%의 성장을 보였지만 다른 사업 부문의 역풍을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클라이언트 컴퓨팅은 시장 성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인텔 파운드리는 4%의 성장을 보였지만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파운드리는 과거에 주요 성장 동력으로 언급되었지만 매출 성장은 인플레이션율을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인텔 파운드리를 더 높은 성장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 자본 지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높은 자본 지출은 인텔의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회사는 강력한 운영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인텔은 $11억 운영 현금 흐름을 창출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자본 지출은 $117억 달했습니다. 이는 반년 동안 $100억 이상의 자유 현금 소진을 의미합니다. 인텔은 여전히 일부 현금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높은 현금 소진율은 문제입니다. 인텔의 현금 흐름 문제는 약한 수익성에서 비롯됩니다. 2분기 동안 인텔의 총 마진은 35%에 불과했으며 운영 소득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조정된 결과도 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3개월마다 $2,400만 운영 소득을 창출하는 반면 인텔은 3개월마다 $2,400만 운영 소득을 창출했습니다. 인텔의 3분기 가이던스도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회사는 약 $130억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컨센서스 추정치인 144억 달러보다 약 10% 낮습니다. 분석가들이 모델을 조정하면서 추정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쁜 것은 인텔의 수익 가이던스가 3분기에 주당 0.03달러의 손실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갭 기준으로는 손실이 더 클 것입니다. 조정된 결과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수익성은 2분기보다 더 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부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인텔은 약 16,500개의 일자리를 줄일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2025년에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업을 슬림화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좋은 움직임입니다. 현재 인텔은 올해 1.08달러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지만 2분기 실적 미스와 약한 3분기 가이던스 후 이 추정치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가가 18% 하락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인텔은 약 22배의 순이익으로 평가됩니다. 몇몇 분석가들은 수익성과 현금 흐름 문제를 겪고 있는 회사로서는 높은 평가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퀄컴은 강력한 실적을 보고했으며 순이익의 17배로 거래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의 성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두드러질 수 있으며 현재의 주가 하락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인텔 실적 발표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